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강보합으로 시작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 반전했다가 현재는 다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먼저 6월 둘째 주의 주요 일정과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보시죠. 순서로는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께서는 화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FOMC 회의를 주요 핵심 일정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주에는 중요한 일정 중에서는 FOMC를 앞두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고 있는 FOMC와 또 옐런 페드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현재 예상치는 0.2% 전년 동월비 증가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 유가가 워낙 낮아서 기저 효과로 예상치 이상의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FOMC 앞두고 일시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패드의 통화 정책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17일과 18일날 연속에 있을 FOMC 그리고 FOMC 이후에 있을 패드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선제적인 가이던스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고 이번에도 100억 달러의 규모의 추가적인 QE 테이퍼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패드 입장에서 금리 인상의 전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과 또 수준도 당초 4% 이상의 높은 패드 기금금리를 받던 측면에서보다는 더 낮을 가능성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어서 패드 FOMC 이후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이 있을 세 가지 이벤트가 되는데요. 먼저 이라크 내전 이슈, 그다음에 이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금주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라크 내전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혼조세, 그다음에 지난주 한국은행의 국내 경기 낙관론이 후퇴되었던 점, 그리고 금주에 있을 FOMC의 관망세 이런 걸 앞두고 있어서 오늘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 FOMC 앞두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 이상의 상승 가능성도 있어서 주초 자체는 선제적인 대응은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마찬가지로 주 중반 이후에 보는 관점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주 중반 이후에 일시적인 변동성 발생 시에는 다시 좀 실적 호전주로 좀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겠고요. 그 전까지는 원강세 수혜 업종과 배당 관련주 등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1,019원으로 좀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이 시각 외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4월 연속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50전이 상승한 1,019원 30전을 개정했고요. 1,018원대와 1,019원대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최근 방금 전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기 환율이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20원을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 서울시장 개장 이후에는 다소 상승 압력이 약했습니다만 당시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본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전하게 달러화와 관련된 재료만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고요. 지난 주말의 재료들을 보면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는 하락한 반면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달러 강세 재료가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영국의 파운드화가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서 전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이 달러화로 하여금 나머지 상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게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달러원 역시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국제 외환시장의 주요 통화선들이 대부분 좁은 박스권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달러원 역시 기존의 거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까요? 향후 전망 짚어주시죠. 네, 대외적으로 달러 원의 상승 재료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달러화가 나머지 상대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만큼 향후 파운드화의 추이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운드화는 향후 미 달러화 대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크로스 거래 위험 통화들의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원화 역시 다른 위험 통화들과 함께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오늘부터 최소한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이번 주 수요일장까지는 대외적으로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달러원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온 다우지수의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주간 단위로는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기술적으로도 하락의 신호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달러원의 반등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마감하는 미국의 6월 FOMC 회의인데요. FOMC 회의 이전에는 17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5월에도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2%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이번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성명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미 연준의 행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성명서 내용의 성격이 매파적이냐 아니면 여전히 비둘기파적이냐에 따라서 달러원의 방향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돋보기에서는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간 시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이번 주가 이제 반등 사이클이었습니다. 반등 사이클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시장에서 예상 못한 변수가 이제 하나 튀어나오면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항상 모든 것들이 예상 가능한 변수를 다 놓고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를 갖고서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혀 이제 의외의 이제 이라크 내전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좀 위축시켰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종목분들이 이제 하방을 좀 잡고 새롭게 좀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는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반등이 좀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난 주말, 이제 국내 증시 끝나고 나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이라크 우려가 좀 나타났죠. 뭐 지금 일부 지금 뭐 얘기 나오기로는 미국에서 이제 항공모함이 이라크 쪽으로 근접을 하면서 결국은 공습을 하겠다.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거의 공공연하게 얘기한 게, 그 뭐 육상은 아니지만, 육상 쪽으로는 아니지만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뒤집어서는 이제 공습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규모 항공모함이 이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시장이 가뜩이나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이제 괜찮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투자 심리가 괜찮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작고 사소한 거에도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라크에서 내전이 나는 거하고 국내 증시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러시아의 문제나 이라크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에너지 얘기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국내 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유가가 100불인 거하고 120불이라면 결국 그만큼 들어가는 원가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20%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펀드멘탈 측면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전쟁 가능성에 따라서 이라크에서 만약에 문제가 좀 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12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곧 조금 있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이제 그 전력난의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전기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금 부각될 것 같고요. 뭐 블랙아웃이라는 얘기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유가가 120불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나마 이제 그 과거와 비교해서 유가 측면에서는 환율이 현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단순한 조달 비용으로만 본다면 환율의 여건으로 보면 유가라는 부분을 일부 상쇄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환율은 다른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문제가 일으키는 거죠.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환율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원화는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강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화의 강세 방향이 위엔화나 엔화가 같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화는 유일하게 달러의 강세를 보이면서 위엔화하고 엔화, 그러니까 우리하고 수출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달러에 대해서 약세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조상으로는 뭐가 맞냐면 어쨌든 미국의 조금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테이퍼링 규모 축소 이 얘기는 결국은 달러의 강세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원화 약세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위엔화하고 엔화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여건은 뭐냐면 원화는 지나치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엔화하고 달러가 위엔화하고 엔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많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 원화와 위엔화, 원화와 엔화의 그 폭은 더욱더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수출 경쟁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각 기업들의 실적에 근거한 펀드멘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의 최절기선보다는 경기에 대한 일정의 후퇴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뭐 FOMC에서는 대부분 이제 예정돼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17, 18일 날 예정돼 있는데 뭐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가 좀 있었지만은 결국 FOMC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는 그겁니다. 테이퍼링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 역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년에 FOMC는 8회를 합니다. 8번을 하는데요. 일단은 8번이 다 끝나게 되면 FOMC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제로 마이너스가 뜨죠. 50억 불 마이너스가 뜨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FOMC가 열리면 열릴수록 계속적으로 100억씩 줄어들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도 그러니까 그 통화량을 방출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지금 통화량을 방출하는 쪽은 유럽 연합 쪽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7일, 18일 동안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추가적인 100억 불에 대한
테이퍼링이 지금 진행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월간 자산 매입 규모는 350억 불. 그러니까 거의 반 이하로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미국 쪽은 그 통화량을 풀어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고, 더 이상 이제 미국 쪽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이전하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이거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악재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지금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푸는 양을 줄인다는 얘기였고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통화량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통화량이 회수가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게 자금의 블랙홀입니다. 자금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국고채 금리들이 1%만 올라간다고 해도 전 세계의 자금은 글로 다 밀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 체질이 약한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엄청난 자금의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금리의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결국 옐런이 과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로 놓고 볼 거냐에 따라서 시장은 요동칠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만 지금 이제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미국이 지금 통화량을 방출을 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리한 통화 회수 조치를 통하면서 경기를 망가뜨리는 정책은 사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로 섞일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그 지수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도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현재 FOMC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국내 증시에서는 수급이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주 쪽은 삼성그룹주가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웬만큼 지수는 방어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소형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 이 부분을 좀 회복해야지 종목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국내 증시에 대한 이번 주의 방향을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좀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업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짚어주시죠. 예. 일단 지수 밴드를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지수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1970 이하로 이탈을 한다면 뭐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하는 속도나 시기는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요번 주 그리고 요번에 밀린다고 해도요. 1970은 기본적으로 좀 유지해줘야지만이 이 장이 좀 건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전저점, 그러니까 그 앞에 6월 9일날 찍은 저점이 언제냐면 장중에 이제 520포인트 정도로 터치를 했는데 52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소고 코스닥이고 어느 정도 투자 심리는 안정을 찾을 거고요. 요번에 이제 외부 돌발 변수에 의해서도 이 정도의 지수대가 유지가 된다면 최소한 단기적인 하단을 확인해가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장은 어떤 특정한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사서 갖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 아니고요. 짧게 끊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가 지금 현명한데 이번 주는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별 순환매입니다.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의 바닥에 깔린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전반적으로 맞을 거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정유주가 올라온다는 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라크 사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꾸로 그것은 아니고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 구간들을 좀 찾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병행하는 그런 쪽에 짧은 매매가 지속되면서 어떤 수급의 주체가 형성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한 주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 2시 20분 지금 시간에는요, 특징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흔들흔들하죠. 하니까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어제 저녁 9시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저의 무방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오늘 외국인들 선물 확 들어오는 이유부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요, 일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금이 하나 있어요. 유럽계 자금이 이제 밀물처럼 들어올 것이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튼요, 지금 시장이 잠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서머랠리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요, LG화학 가져왔습니다. LG화학. 야, LG화학 너무 잘 가네요. 그죠?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을 테고요.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나. LG 주식들이 다 움직였는데 만능 2등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완전한 1등. 하이닉스도 그러더니만 LG도 그러네요. 근데 LG화학은 6월 들어서 상당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일단 중국의 1위 자동차 회사죠. 상하이 기차. 그죠? 상하이 지처에, 그리고 코러스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요, 중국의 벌써 이제 5대 메이저 자동차 중에서 벌써 3개를요, LG전자가 전기차 부분에서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된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또한, 일단 중국 메이저급으로 볼 수 있는 일단 4사까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2개 가지고 있었다가 상하이 지처가 들어갔으니까 3사, 그리고 코러스 같은 경우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기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요, 중국 공장 안 그래도 이제 신설, 팩과 셀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합작법인이 빨리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일단 전기차 시장은요, 중국 시장이 새로 열리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사실을 보면은요, LG화학의 이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내의 로컬 기업들, 상하이 지처 같은 로컬 기업에서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지출한 글로벌 전기사들이 전부 다 LG화학 배터리 왜 이리 좋은겨?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더가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볼 때 2차 전지 부분에서 LG화학의 엄청난 도약이 올해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면은요, 일단 3월 말부터 외국인들은요,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했는데 거의 기조적 매수예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하지 않고 계속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6월 달에 이제 반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6월달 올라갈 때부터는요, 증권사는요, 오히려 매도에 나가서고 있어요. 기관도 매수고,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인데, 증권사만 유독 매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수급의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 관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LG화학이 참 곁다리가 많은 기업입니다. 곁다리가 많은 기업인데, 이제 핵심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필수 화학 쪽이고, 그 다음에 전자, 소재, 배터리. 이 두 갈래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프린터용 토너 공장도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 나왔는데, 즉, 어떠냐면, 비주력 사업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집중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이 두 부분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향후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인데, 불확실성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LG화학이 LG하우시스와의 분할할 때, 이때 법인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이제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국세청에서 움직였다?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일정 부분 손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LG화학의 흐름을 보면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법인세 누락 부분에서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추징금은 이 실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우선요,
유럽의 이번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단행한 유동성 강화는요, 어디 쪽에 흘러가느냐면 전부 다 실물 경제의 회복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의 실물 경기 회복은요, 중국하고 거의 밀접한 관계고요. 중국은 곧 한국하고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유럽의 실물 경기 회복에 위한 유동성 강화는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PMI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런 여건이라면 이 화학 부분에서, 기본적인 화학 부분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따라서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정보 소재의 매출과 이 이익의 급증 속에서 2차 전지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 나가니까 이제 이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부터 나타날 자리고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유럽의 기대감들 그리고 중국의 기대감들로 인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 속에서 2분기 영업이익은요, 한 4,524억 정도 기록을 할 것 같고요. 순이익은 3,552억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요,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20%, 순이익도 한 20% 증가되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바닥을 찍고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응축적인 펀더멘탈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펀더멘탈의 개선이 일어날 건데, 그럼 현재의 시장의 인정 가치와 그리고 내재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될 수 있느냐? 밸류밴드 한번 보시죠. 이 밸류밴드를 보면은요, 저 밑에 화살표 2개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2개의 화살표가 저평가의 즉 매수 시점이었죠. 그걸 통과한 이후에 지금은요, 바로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적정 가격입니다. 저게 바로 내재 가치와 역사적 밸류, 마켓 밸류 고려 시의 적정 가격은 29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요. 29만 5천 원이 바로 2분기 내 6월달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2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오고 나서 3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면 분명히 이 밸류 밴드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상향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쭉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올해 3, 4월 달부터 우상향으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요, 저 위에 동그라미까지입니다. 34만 원 정도까지는요, 향후 3개월 내에 충분히 도전 가능할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제 적정가 부근에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팔지 마시고요. 34만 원까지 한 3개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매수하실 분들은요, 27만 원대, 즉 28만 원만 깨지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해보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27만 원대 매수해서 34만 원대 매도한다면 한 20%의 수익률, 충분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가능하지 않겠나. 3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G화학은 이제 충분히 관심 가져도 된다. 이거는 하나의 2차 전지 이런 테마와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만들어주고 있는 실적이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마켓에서 어느 정도 밸류를 해주는가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은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29만 5천 원에서 30만 원 근처에서는 일정 부분 짧은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특징주 Y는요, LG화학을 상세히 좀 살펴봤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투자, 그로부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네, 시장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다 말씀드리겠는데요. 1994포인트 0.18% 정도 상승 분위기 나와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536포인트 겨우겨우 상승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95까지 지금 올라가 있네요. 자, 지수가 좀 반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그 포인트를 조금 찾아봐야겠지만 찾기 전에 FOMC 회의가 있죠? 17, 18일 날 있습니다. 자, 실업률에 대한 부분, 연준에서 분명히 실업률 예상치를 그 연말치를 낮출 것 같아요. 6.1%에서 6.3%. 그러면 당연히 뭐가 얘기가 나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 한번 시장에 발목을 잡을 겁니다. 자, 오늘의 상승은 좋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이끄는 종목 LG화학, SK하이닉스가 상승을 이끌어줍니다. 지수 상승 이끌고 있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 근데 저는 내일 오전장이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죠? 17일 그러면 수요일날 아침에는 저희가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목요일날 아침에는 결과를 알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좋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좋게 나온다면 그때 가서 종목을 매수하면 되지 굳이 힘들게 매수할 필요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을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수급 100점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죠. LG화학, SK하이닉스 가지고 나왔고요. 삼성증권, 파라다이스, 그리고 NHN 엔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자, 이 종목입니다. LG화학입니다. 방금, 오늘도 겹쳤습니다. 나무누 멘토님께서 LG화학 좋다 말씀드렸죠. 제가 LG화학을요, 지난주에 굉장히 여러 번 갖고 나왔어요. 아시죠? 지난주에 굉장히 LG화학을 여러 번 제가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론 관심 줘서 제시를 하진 않았지만, 차트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측을 해보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서 상승 분위기 도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바닥이 확인됐고 평행하게 만들어 봤을 때 주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29만원까지는 1차적인 도달 가능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29만원 다 왔는데 팔아야 되나요? 좀 지켜봐야죠. 지금으로서 저는 매수 의견은 못 내겠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조정 받고서 지금 그쵸? 한 번 더 올라갔다 슈팅 한번 하고 조정 받고 내려올 땐 언제 사야 될까요? 언제? 다음 달쯤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많이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간다면 30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볼 때 저는 지금 굳이 매수 사인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았고 오늘 수급의 1등주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정말 잘 가네요. 네, 제 생각은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좀 조정이 좀 나오길래 한 46,000원 깨지면 매도를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깨지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갑니다. 자, 저는 46,000원 깨지면 참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고민이 됩니다. 3%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3% 지금 현재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 볼게요. SK하이닉스의 금액으로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자, 외인 48억, 기관 47억 양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매수 사인을 못 드립니다. 이 정도 못 드려요. 5만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못 드립니다. 왜요? 지금 누군가는 열심히 팔아 제끼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관은 최근에 흐름 뭐죠?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오늘 잠깐 들어왔는데 외인들은 역시나 매도 오늘 좀 들어오긴 했어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땅히 어떻게 이 종목을 사라고 의견 못 드립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걸 봅니다. 뭐요? 관심 있게 보는 거, LG화학 같은 거 이런 거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쵸? 이런 흐름 좀 보시라 제 의견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삼성증권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조금 잘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게 지금 삼성증권의 일봉 차트고요. 그 다음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뒤로 조금 빼볼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니까 이 친구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상승폭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딱 보니까 이제 좀 바닥에 치고 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죠? 그쵸?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와요. 주봉으로도 많이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일봉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봉으로 가자면 하나 뭐가 좀 걱정입니까? 어느 정도의 고점에 대한 포인트 자체에서 여기 좀 이 라인을 잡자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종목인데 그럼 고점 포인트의 라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고점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도달 가능할까요? 도달 바닥 포인트였고 여기는 중간 바닥이었어요. 보통 요거는 두 번째 약간 조금 응용을 해서 차트를 그리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가운데 라인을 잡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상승 패턴의 라인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잘 아시죠? 바닥, 고점, 고점, 중간 바닥 확인하고 다시 고점 포인트. 다음 포인트 여기 조정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여기까지. 아니, 이게 올라갔다 올라가거나 깨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박스 안에서. 자, 정말 다음에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구간은 어디죠? 43,000원. 그 다음 구간은 42,000원인데 지금 포인트는 어떤 구간?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겠죠?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절대 지켜주십시오. 자, 수급은 좋아요. 오늘 장에서 기관의 매수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나 투신권 매수 참 좋습니다. 그쵸? 외에도 좋아요. 최근 들어서도 보자면 기관 매수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차트 분위기는 일봉을 다시 가. 차트 분위기는 뭐예요?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매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은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나오는데 2분기 실적을 기대해봐도 될 게 5월달에 드랍류 굉장히 좋았어요. 오른포인트 4월달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상승 분위기에 대한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 종목 중에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매수가 잘 들어와준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수급 보더라도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매수가 그래도 다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아래, 그러니까 6월 초까지는 좀 매도세가 일관되는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조금 매도세로 다시 한번 바뀌고 있어요. 다시 천천히 바뀌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매수가 가담이 된다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이렇게 보여준다면 강한 매수로 가능하지 않나. 오늘은 아닙니다. 네, 제가 박스권 돌파 흐름 보고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아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이 마지막이죠. 자, NHN 엔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자, NHN 엔터 네이버에서 떨어져 나와서 네이버와 NHN 엔터로 나눠줬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 주가는 날아가고 NHN 엔터는 아주 그냥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작살이 났어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첫날은 무시하고요. 고점 포인트고요. 그쵸? 바닥 포인트입니다. 떨어지는 주식은 어떻게 고점 라인 있는다 말씀드렸고요. 그쵸? 네, 맞아 떨어지네요. 여기도 똑같이 평행하게 라인 하나 긋고. 이게 그냥 라인 걷는데 뭐, 근데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바닥 포인트들이죠? 거의 흡사하게 맞아 떨어져요. 자, 다음 포인트 어디요? 어디입니까? 확대 들어갑니다. 요 포인트 잡히겠죠? 어디까지요? 85,000원까지 가는 구간, 제 눈에는 들어오네요.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수급 볼게요. 자, 기관들이 언제 샀나요? 5월 22일부터 강한 매수 기간이 싸그리, 외인은 매도 치고는 있는데 기간은 매수가 잘 들어옵니다. 자, 오늘장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여기 보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외인 매수 들어오죠? 기간 매수 또 들어오죠? 자,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거?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요? 85,000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때 굉장히 양호한 구간이다.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 한 3달 6개월치 물량 거의 다 소화가 된 상태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분위기. 요거 한번 흐름 믿어보자고요. 하락하는 종목이라도 이 박스권, 하단 박스권에서 갭은 메우기 마련입니다. 85,000원까지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할 거예요. 뭐가 많이 왔네요. 에코플라스틱 보겠습니다. 7255님 에코플라스틱 갑니다. 2,600원 보겠습니다. 2,600원이요? 잠깐만요. 맞나요? 네. 지금 이제 2,900원인데 오늘 5% 빠져요. 5% 빠져서 2,900원입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매도 나가네요. 기관들이 16,000주 투신권 매도. 최근 수급 볼까요? 또 매도 나가네요. 자, 만족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만 만족하시고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지금 꺾여요. 꺾이는 그림이네요.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 안 돼. 거래량이 없더라도 버티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매도 의견 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한정기술 봅니다. 2813님 한정기술 55,000원. 자, 한정기술 예전에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 5%인가 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쵸? 자, 55,000원. 매수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지전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언제냐면요. 관심주를 말씀드렸을 때 라인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였어요. 이때 그래도 라인에서 상으로 볼 때 좀 반등을 주는 포인트 나와서 제가 그래도 못 가더라도 이 정도 포인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다가 대실패, 손절 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계속 밀려 내려가요. 지금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그래도 다행히 많이 바닥이세요. 큰 그림으로 볼게요. 어디까지 갈까? 자, 지금 라인에서 바닥 포인트가 근데 또 2011년 유럽 위기 때 왔던 그 바닥 포인트까지 왔네요. 못 팔겠네요. 저 같으면. 네, 아마 그 시청자분도 못 파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죠. 뭐, 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다음부턴 올라갈 흐름이 많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다음부터는 조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걱정인 건 이거예요. 지금 바닥이 보여서 매도 사인 안 드렸는데 걱정인 것은 여름철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더워지고 블랙아웃 나오고 원전 지금 뭐 고리 원전 작년 같은 경우 원전 비리로 지금 원전 3기가 문제였는데 올해도 뭐 하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측이에요. 뭐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그렇게 덥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랙아웃 이슈 나오면서 관련주 올라갔는데 원전 관련주들은 또 문제 나서 가동 멈추고 이러면 한정기술 주가 심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잘못된 선택.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거죠. 제가 블랙아웃 보고 말씀드렸던 거. 포스코 ICT를 말씀드렸어요. 스마트 그리드 보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종가로 제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이요. 그래서 8,050원 매수가가 잡혔는데 40원 정도 올라주고는 있어요. 오늘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권유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모나미입니다. 모나미요. 모나미가 상한가. 왜 상한가 같죠? 무슨 또 펜이 나오나요? 몰라요. 솔직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펜이 나왔나요? 무슨 펜이 나오나 보네요. 무슨 153 아이디. 옛날 건가요? 자, 근데 이게 153 아이디가 출시가 곧 되나봐요. 잠깐 봤는데. 자,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잔량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죠? 매도 해야 되나 물어보셨어요. 50% 좋습니다. 봐드릴게요. 자, 상한가 잔량 자체가 20만 주밖에 안 됩니다. 20만 주예요. 진짜로 끌어 팍 올리려면 상한가 잔량 100만 주 이상 쌓였어야죠. 3,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100만 주 쌓여야지 20만 주 뭡니까? 불안합니다. 자, 불안하죠? 지금 당장 비중 낮추세요. 지금 비중이 50%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높아요. 50% 가져갈 종목이 아니라고요. 50%. 매수는 잘 하셨을 때 이때 사신 것도 솔직히 조금 도박성이 강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네. 올해는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낮출게요. 최소한 절반 낮추겠습니다. 낮추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50%, 25%
1000주면 500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져가자고요.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하시니까 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중 그냥 안 치세요. 네, 깔끔하게 갑시다. 나머지는 내일장에 좀 올라가거나 할 때 떨어지면 뭐 팔면 되고 올라가면은 또 나머지 정리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가자고요. 아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 다음 삼성전자 135번 7794님 삼성 전기를 쳤어요. 아이고. 자, 삼성전자 볼게요. 135만원 사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138만원 깨지면 정말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깨지고 올라갑니다.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십시오. 삼성전자 200만원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연말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상승 분위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 왜요? 싸니까. 네, 가져가십시오. 이게 연말까지 보시면 보세요. 150만원 다시 한번 안 깔까요? 이게 안 가면 주식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대장주를 할 수 있나요?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요. 매년 뚫었습니다. 새로운 가격을 매년 그렸다고요. 매년. 볼게요. 매년 새로운 가격을 그렸다고요. 매년. 월봉. 계속 올라가. 매년 그랬어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매수하신 거에 살짝 더 높긴 해요. 월봉으로 보자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을 볼 때는 타고 가는 중이거든요. 기다려 볼게요. 대신에 하나 부탁드릴게요. 얼마를 깨지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나. 비중이 잠깐만요. 비중은 안 적어주셨네요. 자, 121선 라인 깨버리면 135만원입니다. 네, 매수하신 구간대 강하게 이탈하면서 5월 초에 보여줬던 요 바닥 라인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친구 가야 된다. 지금 가는 분위기예요. 여기서 못 가면 안 돼요. 이 라인 탔잖아요. 여기서 못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안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셨죠? 잘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제일기획 보겠습니다. 6724님 제일기획 볼게요. 24,500원. 24,05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24,050원. 요 포인트 정도. 제가 이거를 매수했다가 바로 또 빠져나갔어요. 흐름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런 제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 이걸 빠져나갔냐? 제일기획 광고주죠. 삼성을 대표하는 광고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에서 광고 수익을 잘 안 주고 광고를 좀 줄이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 월드컵이 언제 하죠? 지금 하고 있죠? 새벽에.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림 5% 빠집니다. 하림홀딩스 어떻게 되고 있죠? 4% 빠지고 있어요. 왜요? 안 사먹잖아요, 여러분. 출근할 때 축구 보는데 무슨 닭고기예요, 치맥이에요. 자, 제일기획 광고 수익 어떻게 되죠? 줄죠. 근데 연말까지 보면은 항상 짝수회 때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언제 올라가냐면요. 뭐 있습니까? 아시안게임 나와있죠. 그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 때 안 가요. 인천 아시안게임 때 올라가지 지금 안 간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반등주죠? 2분기 실적 어찌됐든 괜찮게 나올 거예요. 실적 언제 나옵니까? 다음 달 7월 달에 나옵니다. 7월 달부터 해서 반등을 줄 겁니다. 지금은 버티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버티시고요. 가져가시고 반등 크게 주면 그때 빠져나오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인데요. 좀 보면서 AS 좀 해드릴게요. 자, 두산이프라코 마이너스 2.4%, 로만손 3% 마이너스, 광동제약이 오늘 많이 밀려도 플러스 5% 중, 한국타이어 플러스 1.6% 다 빠졌어요. 가져갑니다. 참네. 자, 현대제철 플러스 3.5%, 포스코 ICT가 소폭 수익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두산이프라코,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지만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지 다시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두산이프라코의 일봉입니다. 이 바닥에 대한 인식 구간 자체 높아지고 있는, 천천히 그래도 지금은 전 저점 바닥에 대한 포인트로서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예요. 완전 12,000원은 바닥 구간이거든요. 12,500원에 샀습니다. 그쵸?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2분기 때 뭐 굴삭기 판매 저조했다 하더라도 굴삭기로만 뭐 밥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걸로도 밥 먹고 산다고요. 밥캣은 잘 팔았다고요. 그래서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상승 분위기 도출될 가능성 높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로만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밀려요. 네.
로마선은 근데 흐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국내 대표 무슨 주입니까? 주얼리입니다. 자, 요렇게 가고 여기 바닥 라인 좀 잡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자, 상승 분위기를 나올 수 있는 구간. 10,000원대 아래는 전 로마선 싸다는 판단입니다. 뭐 PER이 높다곤 하지만 국내 대장주, 주얼리 대장주로서 PER 자체는 크게 높지 않다. 실적은 계속 개선이 되고 지금 최근 들어서 택배 회사들 죽을라 그럽니다. 왜요? 물동량이 너무 많아. 갑자기 택배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럼 뭐 봐야 돼요, 여러분? CJ 쇼핑, 뭐 한진 이런 거? 주가? 2분기 때 약간 부진하더라도 3분기 때는 대박. 자,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로마손도 마찬가지로 택배가 늘면 이쪽 소비 관련주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 로마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광동제약, 뭐 한국타이, 현대제조, 포스코ICT 이거 잘 보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수익 제가 제대로 먹고 나올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관심지가 없어요. 시장 좀 보고 FOMC 회의 결과 보고 그때 추천드리자 하니까요. 내일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 아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선상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94선 5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36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